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 점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방 법규에 대해서 보고 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이론 시간으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법규와 소방시설 시설에서 시설별 구조 원리에 대해서 또 점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소방법에서는 크게 우리가 점검 실무 2차 시험에 대비해서 소방법규가 우리가 그 가장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내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네, 그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네, 다음에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관한 안전관리 특별법, 그래서 초지복법이라고 합니다. 초지복법이라고 하고 초고층 재난관리법. 예. 초고층 재난가등법.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예, 이것은 다중이용 업소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소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은 소방 우리가 약 그 별도의 별칭으로 뭐 소방 5법, 네, 소방 5법 여기다 위험물 법을 하나를 더 네, 이렇게 한다면 소방 5법 또는 소방 6법으로 우리가 별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에 종사하시는 우리 종사자 또는 소방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그 앞으로 또 관리사가 되실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실무에서 이 법이 정말 점검에 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 이 법을 같이 겸비해서 가지고 가셔야만이 현장 실무에서 막힘이 없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자, 소방법규하고 우리 관리사는 소방법규와 소방시설을 두 개를 다 완벽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실무 필드에 나가셔서 점검하는데 법규를 적용하고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식을 가지시고 법규와 시설 구조 원리와 병합을 해서 적법한지 또는 작동이 잘 되는지, 법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법에서 가지고 있는 구비해야 되는 것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 빠진 것은 없는지, 설치가 안 된 거나 결여된 것이 없는지를 항상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규와 우리 그 점검 현실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관리사께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내리셔야 되고, 또 시정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 점검 OT 시간에서는 우리 그 법규와 우리 그 소방시설법에서 가지고 있는 별표의 우리 그 소방시설에서 시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각각의 그 우리 그 소화 설비, 뭐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활동 설비마다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 다 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설치가 되고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소화 설비는 우리가 소방 시설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암기해야 되죠. 여기서도 소방시설 3조 관련해서 나왔지만 먼저 소화 설비, 네, 경보 설비, 3. 피난 설비, 4. 자, 이게 주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을 소, 경, 피, 소, 용수, 용활, 기타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소화기구는 제일 처음에 소화 설비에서는 이제 뭐 약재를 가지고 물 또는 소화 약재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해서 우리가 그 화재를 소화하는 것이 이제 소화 설비죠. 그래서 소화기구 및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화기구가 있고 소화기구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동소화장치는 주거, 상업용,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암기하는 방법을 쉽게 또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암기를 해서 나중에 시험에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분 캐주삼 이렇게 외웠죠. 주 상이죠. 이렇게 해서 암기로 하자. 인식을 빨리게 하자. 그래서 앞 글자를 취해서 고가분 캐주삼으로 빨리 외워보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네,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스 다 이제 그 물 또는 소화 약재를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능소화 설비. 자, 물분무 능소화 설비는 여러 가지 이 8개의 소화 설비가 물분무 등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명하고 기재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또 출제된 적이 있고 우리 소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물분무 등의 소화 설비는 자주 기재를 하거나 써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암기해서 앞글자를 취해서 외우자 이렇게 했죠.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는 옛날에 청정이었죠. 어떤 것이 청정이냐, 구체적으로 청정이 어떤 뜻이냐, 정말 소화약재는 청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로 명시를 해서 약재가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그래서 물미포, 이할청, 분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청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청이라고 외웠지만 이제 할로겐과 불활성 기체로 나누어서 그렇게 명명을 했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미포, 이할청, 분강 이렇게 해서 외웠다. 이렇게
이렇게 앞글자를 취해서 빨리 외워보자 하는 약속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옥외수화전설비, 네, 경보설비. 다음에 경보설비는 뭐 화재 사실을 경보하는 것이죠. 통보하거나 피해자에게 우리 그 군안 요구자에게 피난자에게 경보하고 알려줌으로써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예. 그 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경보 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우리가 그 소방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또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또 시험 출제의 분량도 많죠. 예, 뭐 감지기라든지 발신기라든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우리 주택의 소방시설이죠. 예, 주택에서는 갖춰야 되는 것이 단독 경보용. 예, 또 이것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각 실에서 설치를 하거니와 또 계단 천정 상부에 설치를 해서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터리를 통해서 그것으로 경보를 하고 화재 사실을 감지를 해서 주변에 알리는 그런 전원이 없어도 손쉽게 설치가 하고 또 손쉽게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경보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난 구조 설비인데 최근에 피난 구조 설비 옛날에는 그 피난 설비였었지만 이제 가운데 용어가 구조가 들어가서 피난 구조 설비가 됐습니다. 피난과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예, 피난기구와 또 구조기구. 피난할 때 제실자가 건물 외부 또는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계단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또는 뭐 완강기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상이나 외부로 피난을 하게 되는 그런 때 사용하는 장비, 기구죠. 예,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향식 피난기구가 또 있고요. 하향식 피난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승강식도 있고요. 네, 이렇게 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같이 학습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 네, 옛날에는 방열복만 명기를 했었는데 방화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개정이 돼서 이렇게 그 표시가 우리 용어의 기준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인명구조기구는 쉽게 방공인으로 외우자라고 했죠. 자, 방공인으로 외운다. 자, 그 다음에 유도등. 우리가 그 실내에서 상용전원의 정전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모든 등화 또는
그 운상층 같은 경우에서 지하층 같은 경우에서 등화가 없을 경우에 조명이 없을 경우에 유도등이 상시 등으로 켜져 있어서 피난할 때에 피난자가 그 등을 통해서 바깥으로 유도돼서 외부로 나갈 수 있고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런 피난 설비죠. 피난 유도선, 피난 유도등, 통로, 객석 유도 표지 뭐 그다음에 또 피난 유도선은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축광형이 있고 광원 전등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도등에 대해서 이제 구조 원리에서 소방 시설 내에서 보도록 하고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손전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자가 휴대를 해서 1층과 또 지상층, 피난층까지 그걸 조명을 가지고 휴대하면서 어둠을 밝히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꼭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조명등입니다. 다음 소화용수 설비. 자, 소화용수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예. 소방 대상물에서 수원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분 분량의 소화 수온을 저장을 하고 층별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따라서는 40분에 토출을 할 수 있는 그 양을 보유를 해야 되고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0분 이상의 수온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우리가 20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방대가 우리 그 21개 우리 그 저기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각 지역마다 소방대가 있는데 그 관할 소방서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소방대가 도착하는 시간을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20분 이내에는 모든 소방서에서 관할 지역에 소방대가 다 도착을 해서 화재를 소방대가 공적인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런 시간을 표시를 해서 20분 정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서.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에 40분으로 했죠. 그다음에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60분의 용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화 용수가 고갈이 됐을 때 소방대가 와서 그 소방대가 그 저장돼 있는 용수를 가지고 또 그 소화하는데 소화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건물 주변에 건축물 주변에 어느 정도의 거리에 140m라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하면 180m라든지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화 수조 및 저수조는 건축물 내에 소화 수조를 설치를 해서 이 소화 수조를 가지고 소방차가 뽑아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죠. 네, 소화 활동 설비는 이것도 우리가 소화 활동 설비 소방대가 소화하고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피난자를 안전한 구역에 있는 데에 군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연 설비, 연결 성수관, 또 연결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수 방지 설비가 우리가 제연 소화 활동 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외워보자. 자,
이렇게 외워보자라고 했습니다. 재연무비 해서 연소, 뭐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설비, 이렇게 해서 3, 그래서 재연무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화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런 우리 별표에 나와 있는 소방 시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법규와 같이 접목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우리가 소방 시설 하면 보통 수계와 가스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소방 시설은 대부분의 우리 점검, 우리 관리사 시험에서 2차 문제 점검 실무에서는 소방 법규와 소방 시설 이 점검편에서 수계와 가스계로 구분된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우리 시설별로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와 수계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 포소화 설비 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점검 작동과 종합 작물 점검에 대해서 항목을 쓰고 점검 반환 방법 순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시공을 하셨거나 점검을 하셨거나 하는 경력자도 계시지만 전혀 또 시설별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개통도를 보고 개통도에서 어떤 용어 또는 명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개통도를 노트하거나 또는 뭐 메모장에다가 암기장에 이런 개통도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각종의 여러 가지의 기준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출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메모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런 개통도를 연상을 하시면서 여기서 밑으로 해서 뭐 올라간다든지 위에서 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 방법, 공부 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하 저수 수조를 보면 수조에서는 뭐 어떻게 점검 수조의 설치 기준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서 이렇게 설치 기준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와 후드 밸브의 이름이 나오면 후드 밸브의 목적이라든지 기능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수조를 올라가면 뭐 이건 뭐 부합 수조다, 부합식이다, 그다음에 또는 뭐 정합식이다. 일 경우에는 이 레벨보다는 자,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 위치가 펌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부합식이고 펌프보다 높은 곳에 수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 이제 이곳을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정합의 수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합식으로 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펌프, 보조펌프로 해서 설치 위치, 뭐 성능, 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이 밸브 기구에 대해서 기능과 목적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쭉 올라가서 이걸 뭐 챔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이것은 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챔버 방식과 그 다음에 기동용 압력 스위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뭐 또 요 챔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릴리프 발브에 대해서 뭐 성능 또는 뭐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성능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크 밸브, 개폐 밸브, 수격 방지기까지, 또 물올림 탱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기질, 규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해를 하셔서 수교 설비에서는 옥내 수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기타 스프링클러 설비 등 해서 같은 유사한 것이죠. 예, 그것을 옥내 수화전과 스프링클러를 대별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시설 소화용수 설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똑같은 설비에 대해서는 개통도나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기재할 것은 기재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죠. 자, 똑같이 수원이 뭐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부합식이겠네요. 부합식 펌프 설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물올림 장치, 압력 챔버, 성능 시험 밸브, 뭐 배관, 제어반 해서 다 똑같습니다. 송수구. 자, 이 부분까지는 다 똑같다고 보고, 자, 위에 올라가서는 입상 배관, 배수 배관, 교차 배관, 가지 배관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재를 할 수가 있죠. 입상 배관, 자, 이것은 뭐 수평 주행 배관, 자, 교차 배관, 가지 배관. 이렇게 그 명칭을 개통도에다가 특별한 색이나 그런 색깔로 해서 기재를 해서 암기하면 더 볼 때마다 더 암기가 쉬울 수가 있죠. 자, 유수검지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그 밸브에서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면 입상 배관에서 나와서 분기해서 밸브가 씌워지죠. 유수검지 장치가 습식 또는 뭐 준비작동식이라면 밸브가 또 2차 측에 설치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배관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자,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유수검지 장치가 위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개폐 밸브와 유수검지 장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입상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 배관이 따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배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이 한 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한 층이라고 본다면 수많은 층이 있겠죠. 같이 이와 똑같은 설치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 배관을 별도로. 50mm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계와 가스계로 대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수계는 우리 옥내수화전 개통도와 스프링클러 개통도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가스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또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분말의 설비에서 대부분 이런 개통도를 가지고 있죠. 자, 평면 단면도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집합관이 있고요. 이게 평면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용기를 위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자, 용기가 있다. 연결배관이 연결되고요. 자, 여기서 가고 선택변이 가고. 자, 이렇게 서로 동관을 연결돼서, 자, 동관이 기동 용기의 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1구역, 2구역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역이 이게 A구역이 1구역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된다면 헤드가 이렇게 해서 2구역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저장 용기와 기동 용기, 이런 이것을 이제 평면도 단면도로 표시가 된 것을, 네, 이것은 선택별부. 네. 자, 개통도를 보시고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다음에 기동 용기의 설치 기준, 성능, 그다음에 작동 요령, 작동 방식, 그런 것을 우리가 메모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각 기구별 우리가 용도나 사용 설치 기준, 사용 방법, 기능,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우리가 개통도를 통해서 그 설비를 이해하는데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댐퍼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동 요격함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RM으로 표시하죠. 리모트 매뉴얼이라고 해서 R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출 표시 등 여러 가지 다 설비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평면 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M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수신반으로 가고, 똑같이 이런 설비가 똑같이 설치가 되죠. 네, 됩니다. 감지기는 실내에서는 감지가 이렇게 돼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메인 수신반이 설치가 돼서 각 신호를 받고, 압력 스위치 신호를 받고, 우리가 기동 용기 스위치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경보를 이게 많이 되고, 또 자세하게 이제 나가시겠지만 여기서 감시 제어반과 화재 표시반이 또 가스계 설비에서는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죠. 감시비 제어반과 화재 표시반, 설치 위치, 장소 기준이 나오죠. 가스계 설비는 작동 방식, 작동 원리는 이렇다. 자동으로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과 수동으로는 사람이 조작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리모트 매뉴얼이라고 하는 조작반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조작하고 감지기가 AB 회로에서 화재를 인식을 해서 제어반으로 신호를 주고 방지 표시등과 자동 패스 장치와 음향 경보를 주고, 그래서 지연 장치를 거쳐서 기동용 가스 용기가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를 동시에 개방을 하게 되죠. 개방해서 이 저장 용기가 이 개방하는 방식은 전기식과 기계식과 그다음에 기동 용기식,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헤드를 통해서 CO2 또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방출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수계와 가스계에 대해서 개통도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